네,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어 볼 건 뭐냐면요, 방사형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방사형 배경. 예, 그러니까 중심을 기본으로 해갖고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 있죠. 예, 포토샵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필터로 제작을 하게 되고 일러스트에서는 로테이트 도구로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요런 거 이제 그 뻗어나가는 방사형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 백그라운드로. 예. 그래서, 뭐, 웬만한 뭐 광고 보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디자인이나 광고 같은 거, 5개 광고 보면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친 경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거 포토샵 시간에, 일러스트 시간에 배운 건데, 라고, 그렇게 한번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러스트 가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태그 문제는 버릴게요. 저장했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버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박스부터 칠까? 박스를 칠까? 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에 박스를 하나 쳐볼게요.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사각형에 박스를 이렇게 쳤어요. 박스를 치는데 이제 색깔이 하늘색이죠. 예, 하늘색의 네모난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색깔을 바꿔주시고 테두리는 없음. 예, 테두리 없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을 위로 올려놓고 논 하게 되면은 박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뭐 배경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백그라운드니까 그 뭐랄까 이제 그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숫자 2 누르게 되면은 락이 걸려요. 네, 컨트롤 숫자 2 또는 오브젝트 안에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락이 있어요. 락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파란색에 파란색 그리면은 똑같은 색이라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일단은 바꿀게요. 진한 색으로 바꾸고 사각형을 길게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길게 가운데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선택 도구로 직접 선택 도구로 끝에 부분을 모아주시면 돼요. 끝에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끝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을 모아주시고요. 또 반대편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에를 뾰족하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줄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각 선택 도구로 사각 툴로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이제 밑에 부분 이 사각형의 박스의 밑에 부분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끝에를 그러면은 위에는 넓게 밑에는 뾰족하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 도구로 얘를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약간 위로 올려줄까? 크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쯤에다가 여기까지 잘 안되신 분?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도구. 지금 여기 끝에가 센터잖아요. 그죠? 끝에가 센터인데
끝에 부분을 Alt키 누르고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고요. 얘를 몇 도를 해줄까? 22.5도. 22.5 입력해 주시고, 카피. 22.5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죄송해요.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 컨트롤 Z. 너무 많이 벌어졌어. 22.5도가. 예. 선택 도구로 다시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도구로 Alt키 누르고 클릭. 몇 도 해줄까? 6도 해줄까? 6도? 6도 하면은 되려나? 6도로 하면 분할이 되나? 예. 6도? 6도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2도? 12도 해볼까? 12도 프리뷰? 12도는 또 너무, 10도로 해줄까? 10도로? 10도 괜찮다. 예. 앵글 각도 10도 정도 입력하시고요. 프리뷰 체크하시고, 카피 하시게 되면은 10도만큼 돌아가서 카피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는 내가 조금 전에 작업한 거를 반복 실행을 시켜줘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컨트롤 D를 계속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몇 개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선택하려면은 움직이려면은 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A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G. 컨트롤 G는 그룹의 약자로 지금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이 얘를 갖다가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기도, 위치를 옮기기도 되게 편해요. 예. 요렇게 해놓고 나는 여기 배경을 갖다가 흰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줄까요? 예. 흰색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가 너무 진해요, 흰색이. 그러면은 불투명도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스 속성창에서 오파시티라고 있을 거예요. 이 오파시티에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은하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얘를 갖다가 가운데다 놔도 돼. 이렇게 가운데 놓아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 새로운 캔버스 또 하나 열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리지 말고 파일에서 뉴 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가로가 긴 걸로 열어줄게요. 캔버스 여는 거는 이제 다들 하시죠? 왜냐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의 힘이죠. 반복하다 보면 다 해요. 그러면은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색깔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게 다 하시죠.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렸어요. 길게. 너무 길게 그리지 말까? 좀 짧게 그릴까? 이번에 절반 정도를 그렸어요. 절반 정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요. 위에 부분은 냅두고, 빈 공간을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 제가 좀 돋보기를 좀 클릭해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직접 선택 도구로 끝에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운데로. 그 다음에 또 반대편도 이렇게 잡아서 끝에를 뾰족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100%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기보다는 예,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도구. 로테이트 도구는 여기 그 회전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로테이트 도구로 선택하시는데 센터를 잡아줄 거예요. 얘는 지금 센터가 이쪽에 잡혔어요. 가운데. 센터를 아래로 바꿔줄 건데 예, 커서를 맨 아래 뾰족한 부분을 Alt키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Alt를 누르는 이유는 센터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센터를 누르고 클릭 하게 되면은 로테이트 도구니까 돌아가는데 중심점이 어디로 돼요? 제일 아래로 바뀌었죠? 예, 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펠러처럼. 그러면은 앵글 값을 입력하고 예, 앵글 값을 그냥 막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능하면은 그 홀수로 입력하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잘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짝수로 360도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수로 이제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적당하게 좀 칸을 갖다가 좀 넓게 만들고 싶으면은 앵글 각도를 크게 하시면 되고 칸을 좀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은 앵글 각도를 좀 작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아까 10도로 했는데 지금도 이제 10도 입력하시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얘 하나만 돌아가요. 카피해야 돼요. 복사 카피 하면은 처음에 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10도만큼 복사를 해서 하나가 돌아갔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단축키 가르쳐 드린 게 컨트롤 D. 컨트롤 D는 뭐예요? 내가 조금 전에 실행시킨 명령을 반복 실행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했죠. 다단복제라고도 하는데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사형의 배경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색깔을 바꿔서 예, 또는 뭐 위치를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아래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예, 파란색, 하늘색의 배경에다가 흰색으로 놨는데 하늘색하고 그리고 예, 파란색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쓰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예제 또 설명을 드릴까요? 또 다른 거 보면은 방사형 배경이 여기 있다. 사회복지사. 예. 보면은, 여기 사회복지사 이제 광고인데,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사 요런 로고 뒤에 뻗어나가는 이미지 있죠. 예. 뒤에 보이시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배경으로 많이 쓰여요. 얘네들. 네, 여기도 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예,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 모르더라도요, 나름대로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자료실 여기 카페 가시게 되면은 카페 검색창에다가 방사형 배경 검색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내일은 쉬니까 예, 제가 요즘 조금 정신없이 좀 바빴어요. 예.
그래서 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주변에서 또 요청도 하고 또 강의도 나오고 제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바빴는데 내일은 좀 쉬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이제 또 찾아오신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바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 내서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카페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파도 모양이 있죠. 파도. 요런 파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런 파도 모양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구분선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요런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였던 예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싹 모아놔서 작업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거 모아두면은 나중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파도 모양 만들어 볼게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 다 저장하세요. 저장했다가 그냥 바로바로 써먹으면 돼요. 배경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Save As로 방사형 배경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해 두세요.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